네, 우리 증시가 화요일장에서 휴장을 한 동안에 뉴욕 증시 월요일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탓일까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내적인 지표가 혼조 양상을 보였었고요. 그리스 우려감도 다시 한번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내림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IT 종목 그리고 바이오테크 종목이 크게 밀리면서 저점까지 낮추면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다우지수부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을 살펴보신다면요.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럽 증시의 분위기를 상당히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초반 하락 출발하면서 저점을 점차 낮췄고요. 시가가 고가가 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그리스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모습이었었는데 12일 이 채무 상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독일 재무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었고요. 이에 더불어서 또 국제통화기금 IMF 측에서는 그리스 빚을 탕감해줘야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냉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같은 분위기를 좀 소화시키는 영향이 나타났었고요. 장 초반 또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 수지, 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예상 밖으로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달러와 약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발표됐었던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 밖으로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57.8, 전월보다도 증가한 양상을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가 이처럼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의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우지수 내에서 IT 종목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지수 점차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0.8% 내리면서 18,000선을 하회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이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저점을 낮추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이날 대형주 내에서 전 섹터가 모두 내린 가운데서 유틸리티 섹터,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뚜렷하게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1% 넘는 낙폭이었었고요. 2090선 하회한 채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덱스 2% 넘는 하락 시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일제히 저점을 낮췄었고요. 이날 나스닥 증시 내에서 7개 종목만이 선전을 했었는데요. 이 상승한 종목들의 탄력도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4,940포인트 선 하회하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었고요. 이후에 발표됐던 무역 적자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살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3월 무역 수지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trade deficit jumps to 6-year high of $50.1.4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월 무역 수지가 전달보다 43.1% 급증한 51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이 무역 적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증가폭으로는 1996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이 435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수입이 7.7% 증가한 2,39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0.9%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1,878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USA Today는 이 서부항만 파업 종료 등으로 수입이 급증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출 역시 크게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중국 수출은 13.6% 증가했지만 수입은 31.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 적자 규모의 60.7%가 중국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더욱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GDP 규모가 1.2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이 커진 건 역시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로존이 그리스의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려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IMF takes hard line on aid as Greek surplus turns to deficit.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IMF는 유로존이 그리스의 빚 일부를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 IMF 유럽 담당인 폴 톰슨 국장은 현재 이런 상태로는 구제금융을 분담할 수 없다며 그리스가 올해 재정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IMF의 이번 경고는 이 구제금융의 기본 요건인 그리스 예산 흑자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톰슨 국장은 이 전달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예산 적자를 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로존 채권단은 그리스 채무 탕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지원금 72억 유로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IMF가 빠진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11일 유로그룹 회의가 열리기 전에 추가 지원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 악재가 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들 또 종목별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송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입니다. 한 종목 올랐고요. 29개 종목 일제히 내렸습니다. 비자카드를 제외한 전 종목이 내렸는데요. 특히나 IT 종목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인텔과 애플 모두 크게 내렸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와 더불어서 건축 자재 섹터인 홈디포, 듀퐁 일제히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날 크게 내렸던 종목을 보게 된다면 IT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텔과 애플 2.3%, 2.2% 각각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장중에 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클라우드 기업이죠. 이 세일즈포스닷컴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세일즈포스닷컴은 급등하는 양상, 5% 넘게 오르면서 장중에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하락권을 유지하면서 이날 종가상으로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건축자재 섹터인 홈디포도 큰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금융과 소매 판매 섹터까지 일제히 내렸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섹터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틸리티 섹터가 2% 넘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테크놀로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모두 1% 넘는 하락 시세였습니다. 국제유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섹터들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이날 나스닥 증시 내에서 가장 크게 내렸던 종목 가운데 바이두 보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업체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가 JP 모건 체이스 투자 의견을 낮춰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내렸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춰잡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와 더불어서 리포트에 따르면 목표 주가도 240달러에서 215달러까지 크게 낮춰잡았습니다. 투자 심리 좋지 못한 양상이었었고요. 이 바이두 지난달 30일에 발표됐던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었고 2분기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된 바 있었는데요. 투자 심리 계속해서 좋지 못한 양상입니다. 4.40% 내리면서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증시 내에서는 7개 종목만이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테슬라 모터스 보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가 증권사 호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프리스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고요. 이에 따라 가장 곡전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1.06% 오르면서 232달러 선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좋지 못했던 가운데 이날 종목별로 개별적인 소식만이 지수의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미국의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디즈니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순위과 매출이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Disney beats expectation with 10% quarterly profit increas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는 1분기 순이익이 21억 1천만 달러, 주당 1달러 2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1달러 08센트보다 개선된 것이었는데요. 또한 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EPS 역시 1달러 23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11센트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양호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1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122억 5천만 달러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이 기간 이 미디어 네트워크 매출이 13%나 증가했는데요. 놀이공원과 리조트 매출 역시 6%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캐릭터 상품의 매출도 10% 증가하면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은 6%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부분의 매출 개선이 이를 상쇄시켜주면서 양호한 매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디즈니의 주가는 장중 내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장 막판에 하락하면서 0.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사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One research firm has a bold new call for Tesla shar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제프리스는 테슬라 모터스의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23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보다 향후 추가적으로 100달러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프리스는 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 테슬라가 2020년까지 5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이 투자자들에게 적은 노트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매수 입장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진한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상쇄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구글이나 애플의 전기차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테슬라의 전기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 스티플 역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잡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1.06%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외신톡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상황은 또 어땠는지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환율, 채권 그리고 상품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분위기 좋지 못했습니다. 유로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호재로 반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치백 지수가 장중에는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0.84%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 모두 2%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5%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 60달러 40센트를 다시 한번 기록해냈습니다. 리베아 석유 터미널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이 전망은 결국 공급이 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힘이 실렸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로존 성장률 상향 조정도 역시 유로존에 있어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유가 상승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0.5% 오르면서 1,193달러 20센트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오른 가운데 옥수수 가격 0.4% 오르면서 부실당 3달러 62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소폭 내렸습니다. 2.22% 내리면서 688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이 디폴트 우려감 다시 한번 강해지게 되면서 공포지수는 11% 급등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가 7포인트 내리면서 580포인트 선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전 월요일이었었죠. 지난 월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N달러 환율에 동조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N달러 환율이 120엔대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 크게 올랐고요. 6원 80전 오르면서 1,080원대까지 올라서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이 무역 적자 급증으로 인해서 달러와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 0.36% 내린 95.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1.16% 오르면서 2.18%의 국채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상황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해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여름에 들어서는 입하라고 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날씨 올라가고 다음 주에는 또 더워질 거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서서히 이제 여름 맞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